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아주 따뜻한 시간.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저 배우 윤현민이 전하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요, 신상진님의 푸른 날개를 달고라는 작품입니다. 코치님, 나는 여기가 낯설어요. 창수씨가 코끝을 찡긋한다.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오전 근무 중 20번은 넘게 한 말이다. 훤칠한 키와 크고 맑은 눈망울. 깨끗하고 흰 피부가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시원스럽게 잘생겼다. 창수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혼자서 낯선 환경에 처해지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직업 코치인 나는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3개월간 한 곳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돕고 훈련을 한 후 정식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면 또 다른 근로자를 맡아서 같은 방식으로 훈련하게 되어 있다. 코치라는 직업은 근로자 100명 이상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법이 통과된 후에 생긴 일자리인 만큼 역사가 길지는 않다. 중증 장애인은 크게 직접 장애와 자폐로 나누어진다. 장애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설거지, 환경미화, 택배, 마틀 진열 등으로 지적 역량과 체력에 따라 가능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은 의도적으로 비장애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골라시키거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과한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코치를 일손 하나 더 딸려온 곳으로 생각하고 직무 범주를 벗어난 일을 강요하는 곳도 있었다. 300명이 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맡은 장애인을 지도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 옆에만 있지 말고 같이 일 좀 해요. 바쁜데 하나하나 가르쳐서 어느 세월에 도움이 되냐고요? 라고 하는 여사님이 있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어떤 회사는 직원들만 반찬을 따로 챙겨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맨밥에 깍두기 하나만 남겨놓기도 했다. 그럴 때면 엄청난 분노가 올라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다. 장애인 근로자 중에는 그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본인이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면 저절로 보호자의 심정이 되어 센터에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업체 담당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곤 했다. 또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몸과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았다. 어쨌든 분명한 기준은 안전이니 어떻게 하면 위험하지 않게 제 일을 마칠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되었다. 한 예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정식 씨가 다른 직원의 어깨를 문 경우가 있었다. 정식 씨의 특성을 알고 있었지만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긴장을 놓았을 때였다. 정식 씨를 불러 어깨를 다친 직원께 정중히 사과하게 했지만 정식 씨는 왜 그렇게 정색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그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정색을 하고 정식 씨의 눈을 보며 나를 따라서 다시 사과하라고 했다. 다행히 직원분이 괜찮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받아주어서 그날의 해프닝은 일단락되었다. 정식 씨 어머니께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니 매우 놀라고 당황하셨다. 그분은 낮은 한숨을 쉬며 잘 다니는 것 같아 안심하던 차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다시 낭떠러지로 구르는 것 같다고 하셨다. 퇴근 후 정식 씨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정식 씨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렸는지 싱글벙글 웃으며 따라왔다. 아까 김 선생님 왜 물었어요? 좋아서요. 김 선생님이 좋아요? 네, 나한테 잘해주니까요. 아니, 잘해줬으면 정식 씨도 잘해드려야지. 물면 어떡해요? 아프잖아요. 장난한 거예요. 버스 정류장을 향하여 꽁충꽁충 뛰어가는 정식 씨의 뒤를 따라서 터덜터덜 걸으면서 정식 씨에게 잘 맞는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 후에 만난 장애인 근로자가 창수 씨다. 정식 씨가 돌발 행동으로 놀라게 했다면 창수 씨는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작고 낮게 엎드려 있는 것 같았다. 더듬이를 내밀 듯 손을 뻗고 냄새를 맡아 새로운 곳을 탐색하고는 바로 익숙한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이 영 적응이 되지 않는 듯 보였다. 하루는 유치원 아이가 되었다가 하루는 1살 아기가, 다음은 엄마 뱃속에 있었던 0살 태아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 세 개의 공통점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창수 씨는 카페에서 하는 설거지가 힘든 것이 아니었다. 컵을 씻어 트레이에 갖다 놓을 때마다 해야 하는 지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이, 홀에 테이블을 정리하거나 의자를 바로 놓으면서 지금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직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에게 세상은 온통 암호로 둘러싸여 있고, 암호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장소인 것 같다. 그럴 때 그는 특히 얼굴이 불편해진다고 한다. 얼굴이 불편하면 코치님께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얼굴이 어떻게 불편해요? 뜨겁고 막 열이 나고 무거워요. 어른이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60세 넘어 일자리를 새로 얻기 위해 내 얼굴은, 내 몸은 또 얼마나 불편했던가. 40년도 넘는 시절을 들춰내 썼던 이력서와 꽉 채워 써야 한다는 자기소개서의 막막한 빈칸들. 모의 면접을 한다며 찍은 동영상은 차마 보기가 어려웠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넣은 서류에 합격하고 30년 만에 3명의 면접관 앞에 있을 때의 떨림은 지금도 생생하다. 교육에 이어 현장 실습은 급격히 자신감을 잃게 했다. 3달 동안 근로자를 교육시켜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다던 코치가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할 수 있을까와 이것도 못하면 끝이라는 갈등 속에서도 강물 흐르듯 시간은 갔고 지금은 근무한 지 10개월째가 되어가는 것이다. 어떤 때는 내게 두려움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창수 씨가 부럽기도 했다. 나는 누구에게 그처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두려움조차도 서둘러 덮어버리느라 속으로만 떨고 있는 게 나인데. 장애인 근로자를 만나면서 깨우친 것이 하나 있다. 그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반복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듯 나 또한 평생 바뀌지 않는 습관이 있고 생각의 범위나 행동도 한정되어 있다. 단지 그 범위가 비교적 넓어서 인식을 못할 뿐이다.
3개월 전 카페에 와서 낯설고 무섭다고, 얼굴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던 창수 씨는 조금씩 적응하면서도 두려운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와 박자를 맞추듯 나도 무섭다고, 나도 새로운 곳에 가면 낯설다고 했다. 우리의 마음을 읽은 점장님도 말했다. 나도 손님이 한꺼번에 오면 무서워요. 낯설고 두려워하는 세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창수 씨도 안심이 되는 듯 편안한 얼굴이 되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가 어느 날 새로운 말을 했다. 낯설어도 여기에 있어야 해요. 이제 나는 어른이니까요. 2달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그와 눈을 맞추면서 하하하 소리내어 웃었다. 창수 씨는 내가 코치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했다. 홀을 둘러보고 테이블을 닦은 다음 주방으로 들어와 사인컵을 닦아서 세척기에 넣어요. 마른 컵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직원들에게 지나갑니다 해요. 그리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우유팩을 헹군 다음 꼭꼭 접어서 재활용에 넣어요. 화장실 갈 때는 모자와 에이프런을 벗어요. 손님이 보시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새 창수 씨는 자신의 코치가 되어 일을 척척 해낸다. 점장은 그와 정식으로 계약할 것이라고 했다. 며칠만 지나면 나는 창수 씨와 헤어지게 된다. 그와 처음 만났을 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던 나도 이제 꽤 단단해졌다. 그의 날개가 자라듯 내게도 날개가 있어 새로운 근로자에게 날아갈 것이다. 3개월 전 연했던 카페 창밖 가로수 이파리가 한여름 땡볕에 무성해졌다. 건강한 계절이다. 신상진님의 푸른 날개를 달고 너무 감명 깊게 읽었고요. 특히나 여기서 좀 많이 제 마음을 동요케 했던 글귀는 그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라는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미처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여기에 이 코치님도 창수 씨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그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한 단계 성장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마음 따뜻해졌고 굉장히 기분 좋게 읽었습니다. 또한 저 또한 또 창수 씨를 또 응원하게 되는 또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신상진님의 푸른 날개를 달고와 함께한 배우 윤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